나는 20년 동안 침묵했지만 오늘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이다. 샹들리에 유리방울이 흔들릴 때마다 내 속이 쪼개지는 소리를 들었다. 호텔 연회장의 공기가 너무 반짝여서 오래 묵힌 진실이 더럽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면 숨을 고르고 또 고르게 해야 했다. 나는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새하얀 네이프의 테이블보 아래 내 주먹 안에는 라이터만 한 작은 은색 USB가 땀에 젖어 있었다. 오늘 이 조각 하나가 우리 집안의 역사를 통째로 뒤집을 것이다. 아니, 뒤집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태워 없애야 한다. 도윤이 내 귀에 입을 붙였다. 남편이라 불린 지 20해가 넘은 사람. 낮은 목소리가 여전히 매끈했지만 그 결이 내 심장을 긁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준의 날이야. 우리끼리 끝낸 얘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자.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그가 입고 있는 새로 맞춘 턱시도의 주머니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향이 날 것 같았다. 끝난 얘기라니. 누구 마음대로 끝냈지. 그가 웃었다. 초대장을 접을 때 나는 손등이 갈라졌다. 그는 내 피를 흘리지 않게 접는 법을 알았다. 상처는 늘 보이지 않게 났다. 연회장 한가운데에 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또렷이 퍼졌다. 이 집안에서는 오늘 축하만 한다. 지난 일을 들추는 건 교양이 없어 보인다. 그가를 발음할 때마다 내 이름이 그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다. 며느리, 그 여자, 애 엄마. 나를 가리키는 말은 늘 기능이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나는 이 집에 들어오며 벗어놓고 들어왔다. 그럼에도 나는 내 몫의 침묵을 성실히 지켰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기술이자 나의 죄였으니까. 엄마, 연수 이모가 기다리셔. 하준이 내 소매를 살짝 끌었다. 이모. 그 한 음절의 허락을 얻기 위해 나는 몇 해를 잃었더라. 아이가 서너 살이었을 때부터 집에 드나들던 여자. 남편의 재단 홍보실장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교양 있고 사교적인 여동생 같은 존재였고 내게는 식탁에 남은 음식을 깔끔하게 덜어가는 손이었다. 아이는 처음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느새 나를 어머니라 부를 때의 목소리는 의무가 되었다. 하준아, 기다리게 해.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래도 네 엄마는 나 하나뿐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 오늘은 제발 조용히요. 할머니 심장 안 좋잖아요. 조용히. 이 집이 나에게 가장 자주 건넨 단어. 사랑한다보다 자주, 미안하다보다 깊었다. 나는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의자 등받이에 드리운 블루. 새틴이 바스락했다. 시선이 몰려왔다가 흩어졌다. 나를 보는 눈에는 애써 고르게 바른 파운데이션처럼 알 수 없는 반짝임이 얇게 깔려 있었다. 동정 같기도 호기심 같기도 혹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를지 기다리는 기대 같기도 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마이크가 놓인 단상으로 향했다. 연수의 얇은 손등이 허공에서 잠깐 나를 붙잡았다가 더 좋은 사냥감을 찾은 듯 이내 내려갔다. 누나, 축사 순서 아직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 순서를 오늘 처음으로 살겠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은 첫 문장을 가슴 깊이 연습해 온 사람처럼. 20해 전, 내 첫 문장은 도장이었다. 차가운 잉크, 법무사의 마른 손, 어두운 고무잔상. 혼인신고서 한 장과 비밀유지각서 한 장이 겹쳐져 있었다. 장롱 깊은 서랍 속
아직도 그 잉크 냄새가 난다. 그날 시어머니는 말했다. 네가 들어오면 도윤이는 살아난다. 네 아버지 사건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대신 조건은 간단하다. 내 입, 내 손, 내 이름. 이 집이 쓰는 만큼 내놔라. 나는 내 이름을 꺼내 그들의 손에 얹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아이를 낳았고, 말 대신 장부를 정리했고, 말 대신 웃었다. 웃을 때마다 방 한편이 줄었다. 내 자리는 그렇게 갉아먹혔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는가? 그는 나를 유지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리에서 내게 준 것은 침묵의 임대였다. 한겨울 공장 화재의 뉴스가 지나가던 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이어폰 속으로 남편의 중저음이 흘렀다. 문제없다. 이미 정리했다. 하청이 책임지는 걸로 합의됐다. 언론은 조용해질 거야. 사람이 죽었다는데 조용해진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묻자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 이런 건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켜. 그날 이후 TV는 켜져 있어도 소리를 잃었다. 나의 조용한 규칙. 대신 나는 서류를 보기 시작했다. 숫자와 숫자 사이, 계좌와 계좌 사이, 고통이 종종 걸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내 손에 쥐인 USB에는 그날 이후 내가 모은 조각들이 모여 있다. 불로만 지울 수 있는 이름들과 물로도 씻기지 않는 돈의 냄새가 저장되어 있다. 단상 끝에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그 아주 작은 저음이 내 젖은 눈꺼풀을 내려앉혔다. 이 집에 들어와 처음 들은 금지의 몸짓.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몸짓을 주워 모아 불쏘시개로 쓸 것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고르지 않았다. 오늘은 축하의 자리죠. 그래서 더 이상 축하만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자네, 목 안쪽에서 오래된 쇠 냄새가 올라왔다. 하준의 눈이 커졌다.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다. 연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여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천천히 훑고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눌렀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 그런데 살아남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기의 박수가 어색하게 튀었다가 꺼졌다. 나는 이어 말했다. 오늘은 내가 산채로 죽어온 시간의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불꽃놀이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하고 누군가는 시끄럽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불은 축하의 불이 아니라 빚의 불입니다. 도윤이 걸음을 옮기려다 멈췄다. 시어머니는 마치 작은 기침이라도 할 듯 입술을 다물었다. 하준아, 나는 아이를 불렀다. 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오늘 네가 믿어온 것들 중 몇 가지는 사실이 아니야. 내 잘못이기도 하고 내 선택이기도 해. 하지만 선택의 값은 내가 다 치렀고 오늘부터는 값을 나눠낼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연회장 뒤편 화면에 내 사진들이 올라갈 예정이었다. 아이의 성장 영상, 재단의 공익 광고, 남편의 인터뷰. 화면 조정실에는 이제 다른 영상이 대기하고 있다. 공장 화재 현장의 원본 기록, 사라진 계약서의 초기 스캔, 공사장 안전 진단서의 수정 이력, 그리고 연수의 이름이 포함된 기부금 회수표. 나는 3일 밤을 새워 한 줄의 오류도 남기지 않고 그것들을 이어 붙였다. 불꽃놀이에는 정확한 화약이 필요하다. 나는 절대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가장 뒤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박수에도 채무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어떤 박수는 누군가의 비명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내 속에서 떨림이 잦아들었다. 이상했다. 지옥의 문턱에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 나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다. 이제 시작할게요. 20년의 침묵보다 긴 영상은 없을 겁니다. 짧고 분명할 테니까.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 박자 늦게 깜박였다. 누군가 재빨리 수습하는 기척. 나는 단상 아래 좌석과 좌석 사이, 하객들의 어깨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던 사람, 나를 미워하느라 나를 기억했던 사람, 아무 감정 없이 내 이름을 지나치던 사람, 그들 모두에게 오늘만큼은 같은 얼굴이 떠오르기를 바랐다. 두려움. 축하의 말 대신 기록을 틀겠습니다. 내 엄지손가락이 USB의 금속을 눌렀다. 차가운 금속이 내 천을 따라 따뜻해졌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았다. 하준의 눈에 있는 것은 분노도 사랑도 아닌 낯설미였다. 낯선 엄마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달라는 눈.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설명이 아니라 폭로다. 설명은 내일의 언어다. 오늘은 불의의 언어다. 조정실의 스태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고객님, 이 파일은 행사 측 확인을 거쳐야. 지금 이 연회장은 내 돈으로 예약했고 이 화면은 내 아이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빌렸다. 오늘은 내 얼굴을 먼저 비출 거다. 나는 USB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직접 포트에 꽂았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어났다. 흰 바탕에 검은 시간 코드가 먼저 떴다. 숫자가 흐른 뒤 소방차의 붉은 빛이 낮은 하늘을 물들였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안쪽에서 잠기는 자물쇠의 소리. 나는 그 밤의 금속성 울림을 아직도 가슴 어디에 넣고 다닌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낮게 깔렸다. 저건 뭐야? 뉴스에 안 나왔던 장면인데 저 공장 우리 재단 협력업체 아니야? 단어들이 술잔에 부딪혀 잘게 부서져 굴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공사장 안전진단서의 수정기록, 원본과 최종본의 날짜가 엇갈려 있었다. 중간에 삽입된 이름 하나. 도면과 표 사이에 나를 오래 불편하게 만들던 필체가 비쳤다. 연수. 연수 씨. 나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게 불렀다. 여기 적힌 이 서명. 당신 것 맞지요? 연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여튼 미소를 씌웠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누나, 오해예요. 실무에서 실수한 걸 확인했다는 뜻이죠. 다 보정했고 결과적으로 안전에는 결과적으로 3명이 죽었고 4명이 다쳤지. 내 목소리가 연 회장 바닥을 스치듯 낮아졌다. 그중 1명은 임신 3개월이었다. 장부에는 하청의 과실이라 쓰여 있지만 돈의 화살표는 다른 곳을 가리킨다. 화면에 계좌 이동 내역이 뜨자 도윤이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매끈한 얼굴이 처음으로 비뚤어졌다. 그만해. 여긴 하준의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후진 기어로 밀어넣지 말자는 얘기야. 네가 뭘 알아. 이건 가족의 문제야. 가족의 문제라서 나는 스무해를 조용히 삼켰다. 오늘은 사회의 문제로 꺼내겠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없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늘 규칙이었다. 전원을 내려. 순간 조명이 한 번 더 깜빡이고 화면이 시꺼멓게 사라졌다.
사람들의 탄식이 어둠 속에서 흘렀다. 누군가의 발 뒤축이 의자, 다리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내 손에서 마이크만이 살아 있었다. 불은 꺼도 그을음은 남아. 나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손보다 작은 검은 몸통. 버튼을 누르자 나측은 중저음이 불명확한 공기를 가르고 나왔다. 문제없다. 하청으로 넘겨. 언론도 관리된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또 다른 클립을 눌렀다. 장학금 항목은 회수해 홍보비로 전환. 스토리 하나 만들면 돼. 연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네, 이사님. 그러면 모금 성과는 유지되고 며느리 쪽은 제가 설득하죠. 연회장의 공기가 한순간 움푹 꺼졌다. 며느리 쪽.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오래된 뼈를 톡 건드렸다. 나는 하객석 어딘가에서 굽은 손을 더듬는 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였다. 손끝으로 팔걸이를 찾는 소리.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다. 타협의 여지 없이. 그 눈빛을 나는 20해 동안 매일 배웠고 오늘만큼은 시험을 치러 왔다. 하준이 앞줄에서 일어났다. 엄마, 그만해요. 이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준아, 집안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쓰면서 부서지는 거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바닥이 누군가의 무릎 위라면 그건 집이 아니라 발판이야.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면 죄가 가벼워지는 건 사실이 아니야. 모르게 만든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다시 조정 씨를 향해 손짓하자 스태프가 허둥대며 비상전원을 올렸다.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회의실 CCTV였다. 긴 테이블 너머로 도윤의 옆얼굴이 나왔다. 이건 결혼의 문제와 분리해서 보자. 회사는 살아야 한다. 결혼과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왜 내 서명이 늘 두 문서에 동시에 올라갔을까?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혼인신고서와 비밀유지각서의 겹침이 확대되었다. 도장의 붉은 잔상. 네가 동의했잖아. 도윤이 씹듯 말했다. 동의와 동조는 다르다. 나는 살기 위해 동의했고 너는 살인을 덮기 위해 동조했다. 연수가 단상 아래로 파고들었다.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다. 종이 한 장. 누나, 그럼 이건 뭐예요? 아버님 사건 합의서. 누나가 먼저 제안한 조항들. 침묵 대가 조항. 여기 보면 그녀의 손이 흔들리는 사이 종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나는 몸을 굽히지 않았다. 그 종이의 글자를 이미 다 외웠다. 아버지가 구치소 유리벽 너머로 내게 했던 말이 문장 밖에서 떨리고 있었다. 살아라. 그게 네 잘못이라면 살아서 갚아라. 그래, 내가 제안했다. 내 입을 내놓는 대신 당신들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내 입을 되찾고 그들의 입을 풀어주러 왔다. 나는 화면을 넘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장학금 회수 표. 연수의 이름 옆에 개인 계좌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지는 기록. 저건 착오예요. 연수가 소리쳤다. 일시 보관 계좌였고 바로 돌려놨어요. 돌아온 돈은 숫자고 떠난 삶은 이름이다. 네가 본 적 없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고 한 어머니가 새벽마다 매표소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녀들을 만났다. 오늘 여기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다. 그 작은 손에선 늘 단단함이 났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빚이었다. 우리가 갚아줬다. 그러니 지금의 배신은 한 번 더 갚는 일일 뿐이다. 나는 빚이었고 지금은 증거다. 증거는 불면 잿더미다. 불은 내가 가져왔다. 그리고 이 잿더미는 당신들 이름의 모양을 하고 남을 거다. 보안 요원 둘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발걸음이 무대에 그림자 2개를 척 얹었다. 도윤이 한 손을 들었다. 손대지 마. 내가 처리한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자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단상의 끝을 스쳤다. 오늘 내 마음은 낭떠러지의 언어를 배웠다. 뒤로 가면 떨어지고 앞으로 가면 부순다. 나는 앞으로 갔다. 하준아, 나는 아이만 보았다. 네가 결정해. 이것을 멈추라고 말하면 나는 멈출 거야. 너의 엄마로서. 대신 그 순간 나는 다시 이 집의 벽지가 되겠지. 아니면 보게 해. 네가 서 있는 발판이 누구의 무릎인지. 하준의 입술이 말라붙은 듯 달싹거렸다. 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이모에게 갔다가 할머니의 단단한 손목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에 멈췄다. 아이였던 눈이 한순간 커졌다가 가늘어졌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주세요, 엄마.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내 폐로 들어와 불쏘시개가 되는 기분.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 집안에서 누구도 본 적 없는 얼굴을 비출 예정이었다. 첫 프레임에 산후조리원의 희미한 불빛이 떴다. 유리창 너머 갓난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다. 화면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20해 전, 한겨울 새벽. 간호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고 다음 순간 손이 팔찌를 들었다. 흰 플라스틱에 검은 숫자 1703에 화면 우하단에 확대 표시가 들어가자 팔찌에 인쇄된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해졌다. 그 손이 우리 아이의 손목에서 팔찌를 빼내더니 다른 아기에게 채웠다. 그 아기의 팔찌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연수. 숨이 내 목구멍을 스치며 거칠게 나왔다. 나는 내 울음보다 먼저 관객들의 흡성을 들었다. 누군가의 물잔이 떨어져 얇은 유리가 깨졌다. 유리 조각처럼 이 집의 말들이 제 각도로 굴러갔다. 합성 아니야. 저 각도에서는 무슨 일이든 오해가. 저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화면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찍힌 녹화였다. 노트에서 뜯어낸 영수증만한 메모 쪽지. 그 위에 번호와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팔찌 교체 완료.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 후문에서 작은 흰 봉투가 오갔다. 나는 마이크를 더 꽉 쥐었다. 혈액형은 오래 숨지 못한다. 하준의 예방접종 기록을 다시 확인하던 날 나는 첫 번째 의심을 보았다. 그리고 이 파일은 그 의심이 내 눈을 속이지 않았다는 증거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위다. 우리 집안을 흔들면 네 아버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 이 영상이 어디서 났는지 밝혀라. 당신이 봉투를 건네던 그 밤 병원 후문에 서 있던 경비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다. 내가 그를 지켰다. 나도 내 입을 지키듯. 연수가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녀의 뺨에서 미세한 화장 가루가 날렸다. 누나, 그날 나는 병원에 없었어요. 기록을 보세요. 나는 출장 중이었고 화면이 또 바뀌었다. 재단 연말 행사장의 포토월 앞 도윤과 연수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 사진에 찍힌 시각과
연수의 산모 기록에 적힌 분만 예정일이 겹쳐졌다. 그리고 사진의 뒤편, 유리문 너머로 스쳐 지나간 휠체어의 그림자. 나는 그 장면을 정지하고 확대했다. 휠체어의 팔걸이에 매달린 보호자 명찰, 김연수. 도윤이 내 쪽으로 한 발짝 나왔다. 그만해.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엄마라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나는 엄마라서 말한다. 아이를 살리려면 거짓을 먼저 죽여야 한다. 네가 아는 엄마가 그거야. 내가 배운 엄마는 네 입에서만 존재했다. 오늘은 내가 내 방식으로 정의한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동자가 바닥을 거쳐 내 손으로 올라왔다. 하준아, 너의 손을 처음 잡은 사람은 나였다. 너를 처음 씻긴 사람도, 네 젖병 온도를 맞추느라 밤마다 손등을 데인 사람도, 우리가 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너에게 칼이 된다면 그 칼은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러나 기억해줘. 피는 흐르고 손은 붙든다. 나는 네 손을 20회 붙들었다. 그럼 내 엄마는 누구예요? 그 질문이 내 귀를 지나 세상을 뽑아냈다. 나는 시선을 연수에게 돌렸다. 네가 알고 있던 이모가 네 몸을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다. 그러나 엄마는 단 하나다. 네가 나를 부르든 부르지 않든. 나는 여기 서 있다.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앞섰다.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가문의 후계가 필요했고 누나의 결혼은 거래였고 너는 출구를 돈에서 찾았다. 나는 회수표의 숫자들을 떠올렸다. 네가 죽인 것은 아이들의 장학금만이 아니다. 이름이었다. 각자의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지우고 싶은 이름이 있었겠지. 내 이름?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랑했어요. 도윤 이사님을. 그래서 사랑을 구실로 쓰면 사랑이 죽는다. 너는 내 아들의 머리맡에서 사랑을 말했고 내 남편의 주머니에서 증거를 꺼냈다. 그 손은 결국 같은 손이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빛이 다져진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우리 가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선택한 것뿐이다. 더 강한 피, 더 안정된 미래. 네 아버지가 뭘 했는지 잊지 마라. 그걸 덮어준 대가로 네가 얻은 게 이 집이다. 나는 빚으로 들어왔고 당신들은 영혼을 담보로 잡았다. 이 집의 벽지는 계약서였다. 나는 그 벽지를 다 뜯어내 보이겠다. 나는 화면의 마지막 클립을 띄웠다. 병원 원무과의 내부 결제 문서, 재단 명의의 기부금에서 병원의 산부인과에 흘러들어간 특별 지원금, 그 바로 아래에 찍힌 결제선의 이름. 시어머니, 여기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찍은 도장. 내 첫 문장은 도장이었다고 했지. 오늘 내 마지막 문장도 도장이 될 거다. 당신 이름으로 끝나게 만들겠다. 나는 그 도장을 집을 지키는 데만 썼다. 집을 지키는 방식이 아이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 집은 이미 무너졌다. 하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한 발짝 다가가는 순간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소리가 동시에 날 것을 알았다. 나는 멈춰섰다. 엄마, 난 누구예요? 너는 네가 선택하는 이름이야. 나는 네가 이름을 잃지 않게 돕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 너는 진실과 서류 중 하나를 먼저 봐야 한다.
진실은 너를 아프게 할 거고 서류는 너를 보호하는 척할 거야. 나는 진실을 택했다. 너는 네 시간을 들여 결정해.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다. 이건 네 복수냐, 이렇게까지 해야 살겠냐.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 여기 섰다. 죽은 이름들, 묻힌 손들, 그리고 내 안의 여자를. 너는 20해 동안 나를 살아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오늘은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무대의 중앙으로 간다. 연수의 눈에서 울음이 터졌다. 그녀가 하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미안해, 하준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칼라를 닮았다. 이모, 아니, 연수 씨.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좋을 대로 한 거죠. 엄마가 말한 대로라면 오늘은 불을 봐야 하는 날이에요. 나는 봤어요. 더 봐야 해요. 나는 그의 말끝에 작은 떨림을 들었다. 그 떨림은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울렸다. 나는 스태프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문 너머에는 오늘 내게 가장 무거운 증언을 건네줄 사람이 서 있었다. 한동안 나를 피해 도망치던 사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돌아온 사람. 내가 20해 동안 잃어버린, 그러나 끝내 잃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의 주인. 지금 그 얼굴이 우리 앞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흘러들었다. 복도 불빛을 등진 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여미고 있었고 코트 끝에서 찢어진 금속 도시락이 반짝였다. 그녀가 한 걸음 들어오는 동안 연회장의 소음이 물 빠지듯 낮아졌다. 나는 첫눈에 알았다. 내 얼굴에서 돌연에 사라졌던 선 하나가 그녀의 광대 아래에 놓여 있었다. 내 어릴 적 사진에서만 보던 눈의 길이, 웃을 때 올라가는 왼쪽 인매, 무언가를 삼키고 나서야 말하는 버릇까지. 그녀가 단상 아래에 멈췄다. 내 이름은 은채다. 목소리가 얇지 않았다. 한 번 부러졌다가 굳은 나무처럼 단단했다. 내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다. 화재가 나던 밤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전에 나한테 상자를 하나 줬다. 열지 말고 네가 진짜 이름을 알게 될 날이 오면 그때 열라고 했다. 그녀는 도시락을 올려놨다. 뚜껑 안쪽에 붙은 흰 플라스틱 고리가 털썩 떨어졌다. 1703A. 낡은 숫자가 푸르게 말라 있었다. 내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쓰다듬자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울었다. 그 상자에 이게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던 적이 있던 친구가 엄마에게 줬다고 했다. 그 친구는 아기 팔찌가 바뀌던 밤을 봤다. 봉투가 오가는 것도. 그녀는 오래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엄마에게만 털어놓았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그 병원을 떠났다. 시어머니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연극은 그만해라. 어디 가서 구해온 장난감 하나로 우리 집안을 흔들 생각 마라. 장난감이라 하기엔 너무 오래 나를 무겁게 했다. 은채가 고개를 들었다. 증명해 달라면 하겠다. 다만 오늘 먼저 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시선이 정면으로 나를 찔렀다. 나는 단상 끝을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소리 없이 부서졌다. 나는 자라면서 내 얼굴에서 늘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꼈다. 엄마는 따뜻했지만 피가 닿지 않는 밤들이 있었다.
학교에서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따라갔다. 작년 겨울 재단 장학 공고를 찾아갔다가 당신을 봤다. 무대에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당신을. 나는 그날 밤 상자를 열었다. 팔찌와 메모 하나. 1703A 전고 이전에 온 아이. 이름의 주인이 따로 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속에서 무너진 돌더미가 새로운 벽이 되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야. 이름이 혀끝에서 다치지 않고 나왔다. 나도 너를 따라다녔다. 내 안에서 비어있던 한 칸이 네 얼굴을 보자 울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냐? 이름이냐? 네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든 이런 일은 조용히는 이제 그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아이는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다. 내 침묵은 오늘 분할 상환한다. 연수가 손가락을 꺾으며 웃음 비슷한 것을 흘렸다. 어린 친구야, 네가 착각하고 있어. 저 사람은 널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쇼를 하고 있어. 은채가 연수를 봤다. 당신은 내 엄마의 분만기록 뒤쪽에 이름을 썼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내 출생신고가 써 있었다. 당신이 개입한 계약서들도 봤다. 나는 당신의 글씨를 알아본다. 장학금 회수 표에서도 병원 지원금에서도.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은채 앞에 섰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손을 들지 않았다. 한 번 닿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넘을 때는 증언이 먼저여야 했다. 네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야간 근무 중이었고 비상구가 막혀 있었다. CCTV엔 잠금 장치를 돌리고 나가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 손목에 시계가 반짝였고 재단 회의 영상에서 같은 시계를 봤다.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내게 건넸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너는 누군가의 빚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탐욕이 너를 빼앗았다. 내 이름을 찾아라.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낮고 거친 숨소리. 그 사이로 끊겨 올라오는 말들. 아이가 바뀌었다. 나는 봤다. 내게 죄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더 깊었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내 온몸이 그 소리를 마시며 떨었다. 하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편한 대로 불러. 나는 오늘부터 내 이름을 내가 정할 거라서. 시어머니가 걸어 들어왔다. 보안 요원이 양옆을 지켰다. 얼마면 되니? 네가 원하는 삶을 주겠다. 집도, 공부도, 미래도. 다만 지금은 돌아가라. 은채가 아주 천천히 웃었다. 돈으로 불길이 거꾸로 타는 걸 본 적 없어요. 나는 내 엄마의 불 앞에서 이름을 들었다. 그 불은 내 미래의 불씨가 됐다. 나는 오늘 여기서 타오르겠다. 나는 은채의 어깨에 내 시선을 얹고 말문을 열었다. 너를 데려갈 때가 있다면 나는 법과 시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다. 네가 이 집과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 그리고 선택. 나는 누구의 딸이었는지 알았고 누구의 딸로 살지 정할 거다. 다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피 위에 서지 않게 당신이 길을 열어달라. 열겠다. 닫힌 문을 열어야 내가 엄마가 된다. 도윤이 이를 갈았다. 네가 엄마라면 왜 이 아이를 밖에서 자라게 했어? 네가 아버지라면 왜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내 손에서 떼어냈어?
말과 말이 부딪히는 소리가 금속성으로 울렸다. 연회장의 공기가 묽어졌다. 누군가 밖에서 기침을 했다. 나는 단상 뒤 스크린을 다시 가리켰다. 마지막 파일이다. 병원 출생 기록을 정정하려다 반려된 내역, 재단 추천인의 서명, 그리고 비상구 관리 일지의 전자서명. 같은 아이디, 같은 시간대, 같은 손. 은채가 내 곁에서 화면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거꾸로 비쳤다. 나는 엄마를 잃었고, 이름을 잃었고, 학교를 잃을 뻔했다. 그래서 하나라도 되찾으려고 왔다. 당신이 나에게 엄마라는 말을 허락한다면 나는 그 말의 무게만큼 당신을 요구하겠다. 숨지 말 것, 타협하지 말 것, 내 과거를 내 미래로 데려가지 않게 함께 싸울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음으로 약속을 내 이름으로 하겠다. 오늘 내가 어른이 되어 너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엄마가 된다. 그 순간 하준이 걸어 나와 우리 사이에 섰다. 두 아이의 숨이 내 앞에서 얽혔다. 나도 선택할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엄마의 말을 의무로 들었다. 오늘은 엄마의 말을 내 말로 듣겠다. 이 집이 무너지면 그 잔해에서 내가 어떤 집을 세울지 내 손으로 고르겠다. 나는 그 말이 내 심장에 모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못은 집을 세울 때도 쓰인다는 것을 함께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보안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이 다시 가볍게 움직였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길을 막으면 몸으로 길을 만든다. 오늘 우리는 나간다. 나가서 다시 들어올 거다. 문패를 바꾸기 위해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플래시의 빛이 한꺼번에 들이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항상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잡아당겼다. 오늘만은 내 발자국이 나를 끌고 갔다.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이 집의 불은 내가 붙였고 진실이 바람이 될 것이다. 이제 타라. 바깥 공기가 얼굴을 베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고함이 뒤엉켰다. 질문들이 날아왔다. 왜 지금이냐? 누구의 사주냐? 아이들에게 무슨 죄를 묻느냐? 나는 두 아이의 손을 단단히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손바닥의 땀과 떨림이 서로를 붙들었다. 택시가 멈춰 섰고 기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 문이 닫히는 찰나 연회장의 음악이 아주 멀리서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시가 지나쳤다. 유리와 철과 불빛이 흐릿한 강물처럼 창밖을 흘렀다. 하준이 창문에 이마를 댔다. 이제 어디로 가요? 불이 시작된 곳으로. 은채가 내 어깨를 훔쳐보듯 보았다. 엄마, 거기 아직도 냄새가 남아있어요. 그 말의 맨끝에서 엄마라는 호칭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내 가슴 안으로 고이 받았다. 우리를 내린 곳은 공장터였다. 출입 금지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철문 사이로 검은 재가 낮게 누워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작은 금속편 하나를 집었다. 모서리가 닳아 문양이 지워진 나사머리. 그 위에 밤의 냉기가 박혀 있었다. 여기서 나는 처음 숨이 멈췄다. 그리고 오늘 다시 숨을 쉬러 왔다. 하준이 발끝으로 조심스레 쟤를 건드렸다. 학교에서 안전교육 영상 볼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냄새가 다르네요. 사람 냄새 같아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람의 일은 서류에서 숫자로 옮겨가는 순간 냄새를 잃는다.
그래서 오늘 다시 냄새를 맡으러 온 거다. 우리가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 기억하려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훑었다. 나는 가방 안쪽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편지처럼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이건 네가 보기 전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2장의 결과지가 흰 배를 드러냈다. 검은 숫자들이 얼음처럼 맑았다. 모자 관계 확인, 일치 확률 99.999. 모자 관계 확인, 불일치. 하준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안 봐도 알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나는 첫 장을 은채에게 건넸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덮었다. 종이 아래에서 눈물이 둔탁하게 울렸다. 내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숫자로도 있네요. 네 이름은 숫자 없이도 있었다. 오늘부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2번째 장을 접어 하준에게 건넸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펼쳤다. 빛이 그의 동공을 스쳤다. 알았어요? 근데 엄마, 이건 종이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를 키웠다. 종이는 오늘 밤만 말하고 사람은 내일도 말한다. 그럼 나는 내일도 엄마 아들인가요? 너는 오늘도 내 아들이다. 내일은 네가 정하고 내가 따라간다. 은채가 금속 도시락을 꺼내 제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뚜껑 안쪽에 1703A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여기다 엄마를 한 번 더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바람 소리가 첫 줄을 깔았다. 오늘 공장 화재 관련 형사 고발을 접수한다. 병원 출생기록 위조와 재단 회계 조작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다. 이름이 지워진 이들의 대리인으로 나 말한다. 하준이 낮게 물었다. 바로 가요. 밤은 길다. 긴 밤은 길을 보여준다. 한 곳만 더 들렀다가 가자. 우리는 도심의 편의점에 들어갔다. 형광등이 얼굴의 어둠을 환하게 드러냈다. 컵라면, 열과 문 앞 신문 더미에 잉크 냄새가 섞였다. 카운터 소년이 우리를 눈으로만 따라왔다. 나는 작은 노트와 펜을 샀다.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새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오늘 우리가 지킬 약속을 적자. 서류가 거짓을 보호한다면 우리의 글은 진실을 보호해야 하니까. 나는 먼저 썼다. 숨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선택을 원본으로 인정하겠다. 빚의 언어가 아닌 내 이름으로 말하겠다. 하준이 뒤를 이었다. 두려워도 눈을 피하지 않겠다. 엄마를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겠다. 진실을 가족의 언어로 옮기겠다. 은채가 마지막 줄을 적었다. 내가 나를 증명하되 타인의 상처로 증명하지 않겠다. 불을 보두에 사람을 태우지 않겠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또 들어왔다. 동시에 전화가 울렸다. 번호가 뜨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떨림을 눌렀다. 말해라. 짧은 숨소리 뒤에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시어머니였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네가 모아온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너는 다시 우리 식구가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다.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는 계약이었고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우리는 선택이다. 나는 선택을 택한다. 네가 택한 건 고립이다. 고립은 사라진다. 고립은 불과 같아서 붙으면 옮는다. 전화를 끊자 창밖에 헤드라이트가 길게 그어졌다. 검은 차량 2대가 천천히 멈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두드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를 내 뒤로 세웠다. 손잡이 위에 내 손을 올렸을 때 문이 먼저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의 얼굴이 밤을 등해진 사람처럼 음영이 깊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처음으로 가보자는 거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시작하자.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뒤틀렸다. 아이들을 먼저 보내라. 너와 나는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 집의 이야기는 늘 따로여서 무너졌다. 오늘은 같이 말한다. 듣고 싶다면 여기서. 뒤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연수였다. 말없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가늠하는 눈빛. 그녀는 내 손에 든 봉투를 힐끔 보았다. 그 종이로 세상이 뒤집힌다고 믿어. 아니, 사람으로 뒤집힌다고 믿는다. 그래서 종이를 들고 사람 앞에 섰다. 편의점 유리문에 우리의 얼굴이 포겨 비쳤다. 밤과 내부 불빛이 반씩 나뉘어 얼굴을 덮었다.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20해 전에 내가 내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 주름 하나, 굳은 인매 하나, 손등에 상처 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도장을 찍으러 가자. 숨이 아니라 이름으로. 경찰서의 형광등은 밤의 비늘처럼 차가웠다. 접수창구 유리 너머로 졸음과 피로가 번갈아 지나갔다. 나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다. 줄은 오늘 내가 오래 서 있던 곳의 이름이었다. 더 이상 줄에 서지 않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고소 접수하러 왔다. 근무 중인 젊은 직원이 눈을 깜빡였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공장 화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병원 출생기록 위조, 회계 조작. 파일은 이 안에 있다. 나는 USB와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렸다. 유리 표면 아래로 내 손등의 흉터가 컸다. 도윤이 내 어깨 뒤에서 낮게 말했다. 이 일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내일. 나는 오늘을 버틸 만큼 내일을 믿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진동만으로 책상 위를 기었다. 이름이 화면을 붉혔다. 나는 스피커를 눌렀다. 지금 경찰서다. 서장 바꿔라. 내가 얘기하마. 창구 직원의 등이 굳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집이 아니다. 오늘은 법의 방이다. 당신 목소리는 문 밖에 두고 기다려라. 나는 통화를 끊었다. 그 짧은 동작이 20회의 습관을 끊는 소리로 들렸다. 옆자리에서 한 여경이 다가왔다. 눈가에 피곤이 깊었지만 목소리는 정확했다. 증거 목록부터 작성하시죠.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그리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동의. 나는 가방에서 내 도장을 꺼냈다. 낡은 나무 손잡이, 바랜 글씨.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 손바닥에 쥐어주며 이름을 새로 새겨오라던 그 도장. 나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내 지갑에서 작고 붉은 새 도장을 꺼냈다. 나의 이름, 내가 다시 찾아온 이름. 오늘은 이걸로 찍겠다. 붉은 인주가 내 손가락 끝에서 따뜻해졌다. 서류 첫 장의 도장칸이 나를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눌렀다. 툭, 잉크가 종이 결을 적셨다. 하준이 숨을 들이켰다. 엄마 이름이다. 응, 내가 내 이름으로 시작한다. 은채가 내 옆에서 펜을 쥐었다. 참고인으로 서명할게요. 엄마, 나도 같이 간다. 그녀의 피라비 종이를 지나 내 심장 밑으로 들어왔다. 두 글자, 은채. 잃었던 시간이 손목을 통해 현재로 흘렀다. 도윤이 앞으로 나서서 접수창구를 막았다. 내 아내다. 가정사다. 분리해달라. 여경이 고개를 저었다. 민영사 혼자의 가능성.
오늘은 형사 접수부터 받겠습니다. 방해하시면 퇴거 요청합니다. 도윤의 턱이 경직됐다. 그 표정에 내가 오래 갇혀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그 얼굴을 지나 하준을 봤다. 긴 호흡으로 가자. 네. 조서가 시작되자 말이 돌처럼 무거워졌다가 문장 끝에서 물처럼 흘렀다. 나는 날짜와 장소, 이름과 숫자, 불길과 냄새, 이름표와 봉투, 도장과 손목시계를 하나씩 꺼냈다. 꺼낼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한 칸씩 비었다. 여경의 펜촉이 종이 위에서 속도를 잃지 않았다. 녹음 파일과 영상 클립은 증거물 등록합니다. 사본 제출 동의하시죠? 동의한다. 원본 보관 조건은 기재해달라. 사라지는 증거를 너무 오래 봐왔다. 명기하겠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안쪽을 찍었다. 검은 양복 두 사람이 로비에 섰다. 시어머니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접수대를 가로질러 서서 웃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정수리가 내 도장보다 낫다는 사실에 문득 안도했다. 나의 붉은 원이 그들의 검은 가죽보다 선명했다. 진술 마지막 페이지. 여경이 물었다. 피해자 대표 표기는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다. 이름은 이것 하나다. 나는 내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마침표를 길게 눌렀다. 그 점이 방 한쪽의 어둠을 찍었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네가 지금 뭘 부르는지 알아. 부르는 것과 오던 것은 다르다. 나는 불렀고 당신들은 오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문으로 간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도 끝까지 막지 못할 거다. 알아둬라. 어머니가 움직인다. 그럼 움직이게 둬라. 부른 바람을 만나면 방향을 바꾼다. 접수 도장이 종이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딱 그 소리 하나가 연회장의 모든 박수보다 크게 내 귀를 울렸다. 여경이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오늘 밤 당직계에서 1차 확인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외부 연락이나 압박이 오면 바로 제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녀가 작은 메모를 내밀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입 안에서 한 번 부르고 내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밤이 우리 편이 되는 소리가 났다. 문을 나서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가벼웠다. 우리는 처마 아래로 잠시 몸을 붙였다. 하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무섭기는 한데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무서운 걸 안고 가면 용기가 된다. 도망치면 핑계가 되고. 은채가 빗속으로 손을 내밀었다. 불은 비를 만나도 꺼지지 않아요. 안에서 탄다면. 그래, 오늘 우리 안에서 불이 났다. 도로 끝에 검은 차가 또 한 대 멈췄다. 낯익은 번호판. 운전석에서 내 친정집의 오래된 비서가 내렸다. 세월이 그의 어깨를 낮게 눌렀다. 그는 우산을 들고 내 앞에 섰다. 아버님이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그날의 합의는 내 잘못이었다. 네가 대신 살았구나. 네가 오늘 내 이름을 버리면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받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비서의 손에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 사본과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살아라. 네가 살아서 갚아라. 나는 오늘 너의 뒤에서 서겠다. 나는 편지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다. 도윤이 그 봉투를 흘끗 봤다. 이제 친정까지 끌어들이냐. 나는 나를 데려왔다. 나를 빼앗긴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세워졌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한 걸음 나갔다. 한 번만 묻겠다. 아직 돌아올 수는 없나. 나는 돌아가고 싶은 곳이 없다. 앞으로만 있다. 비가 잠시 굵어졌다. 우리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파출소 넌사인이 등 뒤에서 도로 위에 흐릿한 글자를 만들었다. 이름이 길 위에 비쳤다가 지워졌다. 나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맞췄다. 이제 언론으로 간다. 기록을 공기 속에 풀어야 사라지지 않는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 목소리도 빌려줄게요. 은채가 말했다. 내 얼굴도. 내 과거가 내 미래의 증언이 되도록. 우리는 밤과 빗물과 카메라의 눈 사이로 걸었다. 발끝에서 물이 잔잔히 튀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다.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문장. 오늘의 불이 내일의 길이 되게 하자. 그리고 끝까지 말하자. 새벽이 가까운 시간, 작은 방송국에 넌 간판이 습기에 번져 있었다. 대형 사옥 대신 계단이 가팔랐고 천장은 낮았다. 문을 열자 커피와 먼지, 뜨거운 기계 냄새가 섞여왔다. 책상. 사이로 케이블이 뱀처럼 엉켜 있었고 편집 모니터가 파도처럼 깜빡였다. 선배 기자가 다가왔다. 짧은 머리에 마른 손, 눈은 맑았다. 실명으로 하시겠어요. 내 이름으로 한다 오늘 처음으로. 소송 감당하겠습니까? 소송은 종이고 오늘은 사람이 나온다. 회의실의 유리창에 밤이 붙어 있었다. 나는 USB와 서류를 펼쳐 순서를 말했다. 공장, 병원, 재단, 계좌, 도장. 기자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씩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생방으로 가요. 누가 와서 전원을 내려도 서버는 외부에 있어요. 다만 질문은 내가 한다. 당신은 대답으로만 말해요. 돌려 말하지 말아요. 숨을 쉬는 동안만 돌리겠다. 그녀가 웃었다. 그럼 지금 숨을 짧게 쉬어요? 5분 후에 간다. 하준과 은채는 스튜디오 뒤 의자에 앉았다. 조명이 눈을 찌를 만큼 밝았다. 메이크업이 필요하냐고 묻는 스태프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을 가릴 시간이 아니었다. 빨간 카운트다운이 천천히 줄어들었다. 30, 29, 28. 그동안 휴대폰이 진동으로 떨렸다. 모르는 번호가 연달아 찍혔다가 사라졌다. 마지막에 하나가 멈췄다. 여경의 이름. 지금 2명이 당신 쪽으로 간다. 법원에서 방송 금지 가처분을 든 모양인데 효력 발생 전이다. 생방으로 나가라. 경찰은 출입방해만 맡겠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나도 내 이름으로 근무하고 싶다. 빨간 숫자가 하나로 모였다. 5, 4, 3, 2, 1. 조명이 더 뜨거워졌다. 선배 기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리켰다. 시작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묻는 첫 문장은 차가웠다. 왜 지금이죠? 숨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이다. 오늘만 살아있으면 내일은 내가 고른다. 당신은 누구죠? 스스로를 잃고 살던 여자. 오늘 내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은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혀가 그 이름을 처음처럼 올렸다. 그 소리가 조명 너머로 넘실거렸다. 우리는 공장에서 시작했다. 영상이 짧게 깔리고 내 말이 이어졌다. 불길의 색, 잠긴 문, 잃은 사람들. 이어서 병원, 팔찌, 1703A, 흰 봉투, 산부인과 지원금. 기자는 중간에 끊지 않았다. 대신 3번째 전환에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 피와 상관없이 내가 배운 시간을 사랑한다. 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늦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늦어서 온 엄마도 있다. 문 쪽이 잠깐 소란스러워졌다. 검은 정장이 스튜디오 입구에 섰다. 종이를 든 손이 높이 들렸다. 법원 결정문입니다. 명예. 기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촬영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효력 고지와 집행은 생방후로 미루세요. 정장은 우리의 조명을 한 번 훑고 뒤로 물러섰다. 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그들의 뒤에서 보였다. 입술이 얇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조명의 열 위로 기어올라 내 얼굴을 덮었다. 나는 그늘을 잘라냈다. 당신은 왜 침묵했죠? 기자가 물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살아남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산채로 말하러 나왔다. 누굴 위해, 이름들을 위해. 잊혀진 아이들, 죽은 어머니,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어린 나. 스튜디오 뒤편에서 하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카메라가 그를 잡았다. 짧게 한마디만 해도 돼요. 기자가 그에게 작은 마이크를 건넸다. 그는 맨 먼저 나를 봤다. 나는 엄마를 잃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얻었어요. 나는 두 사람의 아들일 수 있어요. 피를 준 사람과 기를 준 사람. 둘 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꾸었다. 조명이 덜 뜨겁게 느껴졌다. 은채가 옆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내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고 오늘 받았다. 나도 선택한다. 나의 엄마로 살 사람을. 문이 크게 열리며 또 다른 그림자가 들어왔다. 도윤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 내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름기가 빠져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건 내 책임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그의 시선이 시어머니로 갔다.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는 말을 바꿨다. 아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침묵을 요구했고 불을 덮었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가 유리벽을 타고 웅성거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너는 아직 내 아들이다. 네 입은 집의 것. 오늘은 내 입을 내가 산다. 그가 끝까지 말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졌다. 전원이 한꺼번에 죽는 소리. 누군가의 신음, 스태프의 욕설. 어둠의 눈이 익기도 전에 기자가 외쳤다. 서버 전환, 루프탑으로 올라가요. 핫스팟 유지. 휴대용 카메라가 켜졌다. 작은 화면에 우리가 빛났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계단을 올랐다. 숨이 가빠지고 철제 난간이 손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문이 열리자 도시의 바람이 목을 때렸다. 옥상 난간 너머로 새벽 전에 검푸른 색이 번졌다. 휴대폰 카메라가 내 눈앞으로 당겨졌다. 기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왔다. 계속해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나는 주머니에서 빨간 도장을 꺼냈다. 손바닥에 받쳐 보였다. 나는 이 이름으로 살겠다. 이 이름으로 고소했고 이 이름으로 사랑한다. 1703A를 은채의 손에서 바다 화면에 비쳤다. 플라스틱 고리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이건 내 시작이었다. 오늘부터는 내 시작을 내가 준다. 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시어머니와 정장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 뒤로 파란 경광등이 건물 벽에 어지럽게 떴다. 여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방해하지 마세요. 현재 현행성 없는 문서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다. 내 번호 누가 준 거냐? 제 이름으로 일합니다. 여경의 대답이 바람을 잘랐다. 나는 그 순간 이 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다시 알았다. 마지막 질문이 왔다. 기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당신은 무엇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그런데 잃지 않을 것 하나가 있다. 내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그것만은 오늘 여기서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바람이 눈을 말렸고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듣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이름을 버리지 마라. 나는 20화 동안 내 이름을 타인에게 맡겼다. 이제 돌려준다. 내 불로. 계단 아래에서 고함이 올라왔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오래 숨어있던 목소리였다. 나는 몸을 돌렸다. 철문 사이로 초라한 코트가 보였다. 마른 손이 문틀을 붙들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던 그 친구의 친구, 팔찌를 본 사람. 그녀가 몸을 밀어넣으며 말했다. 나도 말하러 왔다. 내가 봤다. 그 밤 내가 열쇠를 빌려줬다. 내가 증인이다. 새벽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잡았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불씨가 공기 중에서 연결되는 소리가 났다. 이제 내려가 불을 붙일 차례였다. 증인은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후문 열쇠를 빌려준 건 나였다. 행정실장이 내 책상 위에 봉투를 두고 갔다. 팔찌를 바꾸라는 지시였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다. 대신 내 아이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비상구도 잠갔다. 관리일지엔 점검이라고 적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열쇠고리가 내 발끝에 닿아 맑은 소리를 냈다. 미안하다. 나는 오래 아팠다. 그 아픔이 죄의 모양이란 걸 오늘 안다. 여경이 한 걸음 나섰다. 이름과 소속을 말해주세요. 박소연. 당시 산부인과 보조간호사. 지금은 병원을 그만뒀다. 그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비상구 열쇠, 당직일지 사본, 현금 봉투에 묻은 도장 자국이 들어 있었다. 여경이 봉투를 봉인했다. 파란 경광의 빗줄기가 봉긴 테이프 위에서 불꽃처럼 깜빡였다.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찢듯 불렀다.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누굴 사주했느냐? 네가 돈을 준 거지. 내게 돈을 주던 손은 당신 쪽이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오늘 내 이름으로 증언한다. 더 이상 당신들의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내 과거의 벽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 벽이 먼지로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다. 도윤이 마이크를 쥐었다. 내가 책임지겠다. 관리일지, 전자서명은 내 아이디였다. 자물쇠의 교체 승인은 내가 했다. 연수, 네가 승인 라인을 올렸지. 연수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시킨 대로만. 시킨 대로가 죄를 줄이진 않는다. 내가 말했다. 네가 쓴 글씨가 사람의 시간을 바꿨다. 이제 네 손으로 원래 자리에 돌려놔라. 기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는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나는 20해 동안 침묵으로 집을 지켰다. 그 집은 사람의 무릎 위에 세워져 있었다. 오늘 나는 그 무릎을 내려놓는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두겠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걷는 바닥을 새로 깐다. 내 아이들의 이름, 잃어버린 이름, 지워진 이름을 위해
하준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엄마, 우리 내려가요. 불을 바닥에서부터 보게요. 은채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같이 간다. 내 이름을 내 발로 밟고 싶지 않다. 내 발로 딛고 싶다. 나는 웃었다. 오래 묻었던 웃음이 새벽 공기에서 흩어졌다. 계단을 내려오자 로비 유리 너머로 여명이 번졌다. 동쪽 하늘이 얇게 갈라졌다. 불길이 아니라 빛이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불은 외부에서만 타오르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이미 타고 있다. 문이 열리자 기자가 악수를 청했다. 끝냈네요. 아니, 시작했다. 여경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고맙다.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버텨줘서.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떨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돌아오면 살려두겠다. 나는 살려달라고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살겠다고 말하러 나왔다. 통화를 끊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끈이 탁 하고 끊어졌다. 조용했고 명확했다. 우리는 인도로 내려섰다. 길 위에 무릉덩이에 붉은 경광이 흔들렸다가 사라졌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내 손바닥에 쥐어졌던 이름. 그 이름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손등 위에 놓고 한 번 바라본 뒤 조용히 쓰레기통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새 도장을 꺼냈다. 내 이름, 내가 되찾은 이름. 손바닥에 붉은 인주가 따뜻했다. 여기 찍어달라. 하준이 자신의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은채가 옆에서 페이지를 받쳤다. 나는 둥근 원을 천천히 눌렀다. 종이가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박수쳤다. 익명의 웅성거림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웅성거림 위로 내 목소리를 얹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킨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처음이다. 하준이 내 손을 세게 잡았다. 엄마, 집으로 가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네가 걸어가는 곳, 네가 쉬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곳. 오늘부터 그곳이 우리 집이다. 은채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빛이 올라와요. 엄마, 우리 얼굴이 다 보인다. 나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천이 내 가슴에 도장을 찍었다. 붉고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는 모양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불이 내 안에서 잦아들지 않았다. 다만 모양을 바꾸었다. 타오르는 기도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로 나는 오늘 나로 시작한다.